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여기 코나들이 정말 바글바글해요. 지금 막 평소에는 제가 뭔가 그 리뷰어의 입장에서, 기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뭐 뜯어보고 살펴보고 그런 시승 영상을 찍었다면, 오늘은 정말로 제가 그 소비자의 마음으로,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카탈로그를 보면서 이거 뭘 살까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코나를. 그만큼 제가 코나를 좀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지금 너무 덥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차를 주행하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명히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점은 이 코나 같은 경우는 사진과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그냥 사진이나 영상은 뭔가 이런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굴곡들을 좀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육중하고 좀 입체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해요. 저도 사실 실물이 훨씬 낫거든요. 영상보다. 약간 저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시승용으로 일단 굉장히 라인을 급하게 돌려서 만든 차예요.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막 라인이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도 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뭐 도장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펄 들어간 것도 스팅어보다 나은 것 같아요. 코나가 좀 여러 가지로 액센트를, 이제 컬러 액센트를 또 많이 줬는데, 이 투톤 컬러, 이쪽 루프 쪽을 다른 색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까만색이니까 잘 티가 안 나지만, 이런 흰색이나 이 붉은색 모델을 보시면 루프 색깔이 다르죠. 대신 이제 썬루프는 선택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색상을 이제 다르게 넣을 수 있고, 코나가 이 밀고 있는 색상은 그 정의선 부회장님이 갖고 나왔던 색상과 함께 이 색상이 이제 카탈로그 메인에 있는 색상이고, 이제 저도 굉장히 뭐 예쁘게 보고 우리 저희 찍고 있는 PD도 괜찮다고 했던 색상인데, 제가 차를 산다면 저는 이 색깔, 이 색깔인데, 이게 뭔가 아다리가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고, 지금 일단 이 차들은 이제 급하게 만든 모델이라 상태가 막 양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투싼의 베이비 투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좀 비슷한 요소를 갖고 있지만, 이런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라든지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들이 조금 더 투싼보다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1.6L 터보 모델인데도 이렇게 좀 티가 잘 안 나죠. 머플러가 저쪽 바닥에 있어요. 뭔가 그래서 그런 역동적인 느낌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근데 이 도로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방향 지시등이 일단 요 위에는 없고요. 요 안에서만 나오는데, 이게 할로겐으로 이렇게 점등되는 게 그렇게 뭔가 세련됐다거나 그런 느낌은 크게 없었습니다. 네, 이 차는 지금 풀옵션 모델입니다. 18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18인치도 옵션으로 몇몇 모델에서는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코나는 18인치가 아니면 굉장히 좀 허전한 느낌입니다. 일단 타이어가 커야 되고요. 이 휠 크기만 큰 게 아니라 타이어의 단면 폭도 18인치가 훨씬 넓어요.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벤투스 S1 노블 2, 아반떼 스포츠에서 봤었던 타이어가 그대로 장착돼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주행하실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휠 디자인도 SUV 치고는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확실히 현대차가 휠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쁘게. 그리고 이 18인치 모델이고 풀옵션, 지금 4륜구동의 그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밑에 링크가 보이시죠? 링크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링크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하지만 그 완벽하게 이 바가 이어져 있는 토션빈과는 다른 구조로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과 아반떼 스포츠도 이런 동일한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가장 베스트 워너비는 디젤 모델의 4륜구동 멀티링크인데, 지금 일단은
가솔린 모델에만 멀티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저희들의 이렇게 짐이 있는데, B 세그먼트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보다는 조금 넓은 것 같아요. 보통 B 세그먼트 SUV가 이거보다 한 뼘은 좀 덜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트렁크 공간을 상당히 잘 뽑아낸 케이스입니다. 요 밑에 별도의 이런 공간도 있고요. 요 밑에는 또 공간이 있네요. 수리킷이 있고 이런 공간들이 조금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휠베이스에 비해서 뒷좌석이 조금 좁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대신 트렁크가 조금 넓어져 있습니다. 그럼 뒷좌석이 얼마나 좁은지 들어가서 보시죠. 뒷좌석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니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니로가 엄청 넓거든요. 니로는 이 뒷좌석에 앉으면 니로가 약간 변태긴 합니다. 휠베이스가 정말 길어요. 그 차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제 기준, 그러니까 저는 일단 뒷좌석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태울 것 같지도 않고, 태운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아기들을 태울 공간은 정말 충분합니다. 유아들을, 어린이들을 태울 공간은 정말 충분한데, 성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쾌적하게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B 세그먼트 중에서는 크게 손색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암레스트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스토닉을 보니까 스토닉은 암레스트가 없더라고요. 이 차는 이렇게 암레스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4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센터 터널이 조금 있긴 한데 이렇게 크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좁은 거보다 뒤에 이제 송풍구가 없어요. 송풍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엄청 더운 약간 그런 느낌?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선도 당연히 없고요. 네, 실내는 그 i30 신형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느낌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나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 위주도 아니고 유럽 위주도 아니고 북미 위주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좀 모던하고 간결하게 꾸며놓은 실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촌스럽지 않아요. 일단 촌스럽지 않고 좀 뭔가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현대차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고, 소형차를 만드는 회사가 그러니까 소형차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 하는 방식인데, B 세그먼트는 기본적으로 비싼 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나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비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SUV입니다. 근데 이 저렴한 것을 저렴하지 않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손에 닿는 부분, 그 눈이 자주 가는 부분, 그리고 자주 만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플라스틱 마감이라든지 이런 인조가죽의 질감을, 이런 부분만 진짜 조금 더 신경을 쓴 겁니다. 확실히 요즘 현대차가 이런 플라스틱 겉에 가공하는 것도 상당히 수준급이에요. 이거는 글로벌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잘하게 광을 낸 부분, 이런 금속처럼 꾸미게 한 부분들도 사실 보통 우리가 뭐 C 세그먼트 이상만 가도 뭐 이렇게 크게, 소나타급만 가도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닌데, 이 B 세그먼트에서는 그래도 꽤 신경을 썼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키도 조금 예뻐졌네요. 키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여러가지 주행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4륜구동이다 보니까 가운데 디퍼런셜 락을 해주는 것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됐었던 그 소형 SUV들은 이런 기능들이 거의 없었죠. 뭐 티볼리 4륜구동이 있긴 하지만 뭐 QM3라든지 트랙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확실히 그 현대차는 좀 늦게 출시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어요.
나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보이고 안 보이고가 좀 차이가 날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이 B 세그먼트에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예전에 이제 푸조나 미니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썼고 그걸 아주 동일한 방식인데 어쨌든 있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시야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전방을 주시할 수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일단 좋은데 이게 진짜 좀 이상하게 만든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그 유리에 바로 투과하는 방식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완성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이 코나에 탑재된 터보 엔진은 뭐 현대기아차가 주로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1.6L 감마 터보 직분사 엔진입니다. 코나는 이 직분사 엔진과 또 현대기아차가 요즘 굉장히 잘 쓰고 있는 7단 DCT 변속기가 조합이 됐는데요. 아반떼 터보와 기본적으로 같지만 출력을 조금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좀 디튠을 해놓고 연비를 좀 올린 그런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177마력, 그래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성능이 꿀리는 수준 아닙니다. 거의 탑 클래스 수준이고요. 대신 아반떼에 비해서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시점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런 세팅을 해서 토크밴드를 또 완만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현대차가 발표한 수치를 보니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 시간이 7초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른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한 3초 정도가 차이 난다고 현대차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주행 감각이 상당히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직접 달리면서 코나가 진짜로 잘 달리는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국내 시장,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던 이 세그먼트가 바로 B 세그먼트 SUV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그 돈 내고 SUV를 살 바에 조금 돈 더 내고 이제 투싼이나 스포티지 사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지금 이 코나의 풀옵션과 투싼의 가장 기본 모델은 가격이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코나를 산다고 했을 때 많은 이제 분들이 돈 조금 내고 투싼 사지 왜 이거 사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일단 코나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저는 큰 차가 필요가 없어요. 일단 저는 혼자고 혼자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만 충분히 괜찮은 차면 되기 때문에 좀 작은 차를 원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같은 가격대로 둘 다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C 세그먼트를 사게 되면, 투싼을 사게 되면 깡통을 사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런 편의 장비를 조금 갖춰 놓고 싶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그레이드를 낮춘 다음에 거기서 옵션을 좀 더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이제 판단했었고요. 해치백이 굉장히 유럽에서는 많이 팔리고 전 세계적 신흥 시장에서도 많이 팔리는데, 그 해치백을 살 바에는 돈을 조금 더 보태서 SUV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뭔가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해치백이 굉장히 유럽에서는 많이 팔리고 전 세계적 신흥 시장에서도 많이 팔리는데, 그 해치백을 살 바에는 돈을 조금 더 보태서 SUV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뭔가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B 세그먼트지만 실내 공간이라든지 트렁크 공간 그리고 이제 활용성 이런 측면에서 확실히 SUV가 갖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B 세그먼트 SUV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유로에서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시속 80km에서 엔진 회전수는 1600 정도, 1600rpm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 모드에서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한계를 좀 막아놓는 역할을 할 뿐이지 뭔가 회전수를 제어한다거나 이런 기능은 없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 회전수가 한 500rpm 정도가 치솟습니다. 시속 90km에서는 1800, 1900 정도, 그리고 계기판상으로 시속 100km에서는
2000rpm을 조금 넘습니다. 확실히 차가 엔진 성능이 괜찮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도 177마력이 그렇게 부족한 수치는 아니고요. 뭐 투싼에 올라가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엔진입니다. 역시 그 다운시프트 했을 때, 킥다운을 했을 때 스스로 최적의 회전수를 찾아가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스피드 면에서는, 가속 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월한 느낌이 있어요. 뭐 스토닉, 니로, QM3, 티볼리는 이런 가속력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차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SV 치고는 정말 잘 나가요. 그 일반적으로 도로에서는 사실 멀티링크의 장점을 느끼기는 쉽진 않습니다. 진짜 엉덩이가 정말 초예민하지 않은 이상은 그 감각을 완벽하게 캐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 차가 디젤 모델은 토션빔인데, 토션빔이라고 해도 뭔가 우락부락한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승차감을 잘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멀티링크를 원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멀티링크를 원하기보다 저는 4륜 구동 시스템을 원하는데, 이게 또 옵션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요. 이 현대기아차의 멀티링크, 이 소형차에 들어가는 멀티링크가 이런 저 앞에 보이시는 뭐 7시리즈의 멀티링크는 완전히 좀 다른 구조고 좀 미흡한 멀티링크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데, 제가 그 아이오닉을 가지고 서킷에서 달렸을 때,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로 와인딩을 달렸을 때, 이런 좀 역동적인 주행이나 조금 한계치에 다다른 주행을 했을 때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내긴 합니다. 멀티링크라서 조금 더 붙어 있고 조금 더 안정감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확실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승차감, 뭔가 그 노면의 그런 충격을 한 번에 탁 상쇄시키고 오른쪽 왼쪽을 다르게 뭐 이렇게 막아주고 이런 능력은 사실 거의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좀 뭔가 그런 안정성에 있어서는 토션빔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확실히 진짜 잘 나갑니다. 이거는 뭐 역시 아반떼 스포츠 때 느꼈던 것처럼 변속기가 좀 아쉽긴 해요. 변속기가 스포티한 감각은 거의 없는데 일단 엔진 힘이 탁월한 편입니다. 아니 근데 얘가 지금 핸들 보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 저는 차선에 잘 맞게 가고 있는데도 혼자 너무 돌려줘요. 그래도 이런 뭔가 구분 도로도 지금 상당히 구분 도로인데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갈 뿐더러 이 지속 시간이 꽤 오래 가네요. 근데 좀 내가 잡고 있으면 좀 놔줄래? 아니 제가 분명히 돌리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할 텐데도 너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면서 좀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끄게 돼요. 약간 오지랖이 많은 차. 아니 굳이 잘 가고 있다고 내가 뭐 자는 것도 아니고 술 취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를 통제하려고 하니? 원래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 정말 플래그십 뭐 세단이라든지 플래그십 SUV 그런 쪽에만 장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B 세그먼트까지 내려왔어요. 현대나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지금 이 B 세그먼트까지 내려온 거죠. 상당히 좀 단가가 비싼데 이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지금 티볼리 같은 경우도 이 안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랙스라든지 QM3는 없고요. 근데 티볼리와 코나의 다른 점, 일단 코나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를 모두 씁니다. 두 가지로 전방을 체크하면서 후방을 체크하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티볼리 같은 경우는 레이더를 쓰지 못해요. 레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전방 카메라로만 이 상황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무래도 두 가지로 보는 게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이런 걸 좀 빨리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코나 같은 경우는 이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 후측방 경고 시스템도, 그러니까 뒤에 차가 있어요. 제 끼어들기를 할 때 뒤에 차가 있으면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뭐 깜빡 졸았을 때
잠깐 한눈을 팔았을 때 앞차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경고를 해주고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이제 어시스트를 해주는 시스템까지 있어요. 뭐 최근에 버스 졸음 운전으로 좀 큰 사고가 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안전장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걸 한 번이라도 발동을 해서 좀 위기 상황을 모면한다면 그걸로도 저는 그 기능은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미디어 시승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한정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해놓은 코스만 가야 되고 그 시간도 좀 정해져 있어요. 한 10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목적지까지 한 30분을 주행했고 43km를 탔습니다. 저는 분명히 좀 아까 많이 밟기도 했고 막 다운시프팅을 미친듯이 하기도 했는데 연비가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지금 제가 별도로 뭐 에코 모델을 놓고 달린 것도 아닌데 연비가 13km/L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달리면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링 스톱 기능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솔린 모델은 그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 것만 좀 들어가 있어도 좀 연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단 코나를 살펴보는 데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뭐 코나를 사고 싶다는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승을 하고 나서였더래요. 그동안 C세그먼트 SUV가 표현하지 못했던 다이나믹함, 뭐 역동성은 정말 코나가 최고인 것 같고, 이런 성능은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4륜 구동과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안전성, 그리고 기본적인 차체의 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코나가 경쟁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쌍용차라든지 뭐 르노, 삼성 이런 차들은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고 했던 건데, 확실히 현대차가 마음 먹고 정말 정의선 부회장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정도로 이 코나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또 연구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상품성이 높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듭니다. 일단 저는 모토그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차, 더 개성 있는 차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코나를 구입하도록. 그럼 출고기를 찍으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안 찍을 거야. 이건 회사차는 아니니까. 회사에서 만약에 컨텐츠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나한테 차를 빌려가, 돈을 내고. 지금 목숨 걸고 타고 있는 거야. 유명하다. 응? 나 믿지? 와, 졸려. 허리 아파. 어? 뭐야?